안녕하세요. 오태민 반갑습니다. 네, 봄날이네요. 제가 대치동에서 강사를 했었잖아요. 대치동에서는 한 8년 한 것 같은데 10년치 안 됐습니다. 근데 우리 아내가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가 너무 재밌다고 같이 보자 그래서 드라마를 잘 안 보지만 봤습니다. 근데 저는 뭐 1타 강사였던 적은 없고 2.5타 강사였기 때문에 1타 강사들이 저렇게 사는지 제가 고증할 능력은 안 돼요. 뭐 저렇게 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게다가 과목이 이제 저는 뭐 시장이 큰 뭐 영어나 국어나 수학이 아니라 논술은 뭐 되게 한정적이었고 또 1년 동안에도 이렇게 또 입시 시즌에만 좀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시장 규모가 자체가 다르죠. 뭐 공이 하나 더 붙냐 안 붙냐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논술 강사 중에서도 1타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1타 강사들이 이제 어떤 이제 폼이나 이런 게 학원에서 다른 그 강사하고 잘 안 어울리고 다른 강사들이 이렇게 복도에서 길 비켜주고 이런 것들은 이제 어디서 고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보면서 가장 그 마음이 애렸던 부분이 뭐였냐면 그 주인공이 이제 엄마들의 농간에 이제 그래서 어느 날 강의실을 갔는데 자기 강의실이 아니라 마이크도 없는 작은 강의실이었던 거죠. 그런 일은 진짜로 많이 일어났고 저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치동이 굉장히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그 학원들이 대형 강의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아요. 대형 강의실은 하나나 두 개 갖고 있고요. 나머지는 되게 소형 강의실인데 원장들이 이렇게 강사를 길들일 때 마감을 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강의실을 작은 걸 주면 바로 마감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감은 빨리 되는데 들어가 보면 한 4-5명 앉아 있는 거죠. 그런 수모를 겪습니다. 네. 어느 사회가 그런 게 없겠습니까? 다 겪죠. 그래서 그 대치동도 실력만으로 되는 곳은 아니다. 그래서 1타 강사를 하려면 또 운도 따라야 되고 그리고 또 정치력도 줘야 되고 그리고 아예 그걸로 완전히 월등히 뛰어넘어서 온라인으로 가갖고 이제 뭐 완전히 다 지배해버리면 또 얘기가 다르지만 대치동에서는 어쨌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엄마들이 실제로 저래요. 엄마들이 움직이는 거는 거의 뭐 이렇게 그 좀 영화적 그 드라마적 과장이 있지만 실제로 엄마들이 그렇죠. 그래서 엄마들하고 소통하는 것을 피했던 저는 이제 2.5타 강사로 이제 만족을 했고요. 막판에는 이제 한 명 놓고 2명 놓고 수업을 하다가 이제 이제 은퇴를 한 거죠. 뭐 저도 잘 나갈 때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픈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직접 겪었던 아픈 장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직장에서 그런 게 겪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열린 공간에서 논쟁을 해갈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내가 작은 강의실을 받았는데 뭐 논쟁할 게 어디 있어요. 항의할 데도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냥 내가 나한테 원장님이 세게 교훈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근데 한번 내려오면 다시 올라가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이렇게 논쟁을 하는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이렇게 말할 기회조차 없이 억울한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무튼 지금 그 세이 아빠라는 분이 나노레저를 하드월렛을 사용하셔가지고 지금 코인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저도 비트코인 3개를 무려 3개나 저의 완전한 불찰이지만 해킹을 당한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는 참 남의 일 같지 않고요. 굉장히 자기가 너무 미워서 굉장히 가학적이 되죠.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힘내시고요. 사실은 저는 하드월렛을 안 씁니다. 그냥 뭐 회사를 믿어야 된다라는 것 자체를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거래소에는 물론 있고요. 한국 거래소에는 있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종이 지갑을 제가 그래서 밀었잖아요. 이게 초창기 문화인데 엔터너폴리스는 종이 지갑 절대 쓰지 말라고 하지만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 어드레스 org에 있는 종이 지갑을 쓰셨는데 그것도 이제 뭔가 찝찝하거든요. 그래서
비트 어드레스 org에서 종이 지갑을 연습 삼아서 쓰고 실제로 만들 때는 이제 파이썬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그 정도까지 하기가 싫으면 비트 어드레스 org를 오프라인 상태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유튜버 중에 비트 로그라는 분이 계속 그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영상 올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제 영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과거에 쭉 밀렸는데 지혜족보에도 제가 파이썬 단계별로 쭉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해보시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GNC라는 프로젝트 자체가 그 실제 용도는 이제 우리가 당장 쓸 수 있는 용도는 비트코인 연습용입니다. 그래서 종이 지갑을 연습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대안이고요. 뭐 비트 어드레스 org에서 만들었건 아니면 파이썬으로 만들었건 그 컴퓨터를 다시 온라인 시키지 않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룰인데 지키기가 어려우실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테스트넷에서 이제 요청을 하면 이제 가짜 비트코인을 보내준다는데 저는 안 해봤어요. 근데 그 영어로 뭐 써서 뭐 달라고 하기도 뭐하고 우리 엔지니어가 했을 때 너무너무 적게 줘가지고 점점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는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GNC는 여러분들께서 구할 수 있다면 그런 용도로 쓰고 넉넉하게 보내고 받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이나 비트 어드레스 org에서 만드는 거에다가 우리가 비트코인을 실제로 보내면 다시 온라인 시킬 때 안 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겁이 나요. 그래서 비트코인하고 똑같으니까 만들어 보시고 GNC를 보내고 받고 GNC 익스플로러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그 트랜잭션 확인하고 하면 시뮬레이션으로 너무 좋죠. 그래서 그런 용도가 있다. GNC에 비트코인 연습 용도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를 미워하시는 분들은 테스트넷에서도 있는데 그거 왜 하냐 그러는데 뭐 테스트넷에서 하시고요. GNC에서도 하실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황당하고요. 그분들이 제가 작년에 그 NFT 사업한다고 막 했을 때 저한테 와서 댓글 달고 되게 비난했거든요. 오디너스가 이제 NFT 레이어를 올려가지고 이제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데 잘하면 이더리움을 따돌릴 수도 있다 이런 희망이 있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러면 그것도 원숭이던데 오디너스는 되는데 오테민 안 되는 이유를 대시든가 아니면 오테민도 하면 안 되고 오디너스도 안 된다라고 하시든가 해야 되겠죠. 근데 그분들 뭐 트위터나 이런 거 제가 안 들여다 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찰해 보세요. 어떻게 나오시는지. 이렇게 열린 공간에서 치사하게 대치동처럼 원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5명 들어가는 강의실에서 마감시켜버리고 뭐 이런 그런 야만적인 행태가 아니라 우리는 열린 공간에서 주고받아야죠. 지적으로. 그래서 한번 방향을 정해보세요. 그러니까 NFT 자체가 나쁜 거라면 오디너스도 반대하셔야 되고요. NFT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오태민이 NFT 하는 거는 나쁘다면 왜 그런지를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인문과학은 실험을 하면 안 된다. 혹은 뭐 재현 실험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요. 카너먼이라는 사람이 행동경제학을 만들어 갖고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트버스키라는 분하고 같이 했는데 트버스키는 돌아가셨으니까요. 이분들이 거의 천재인데 인간이 과연 경제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합리적이냐라는 문제를 집요하게 이제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험을 합니다. 근데 그 실험들 중에 대표적인 건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최후 통첩 게임이라 그래가지고 2명의 피실험자를 이제 칸막이를 두고 이렇게 한 다음에 한 명한테 $10를 주고 왜 이게 최후 통첩이냐면 한 번 제안하면 거절을 하거나 받아들여야 되는데 2번의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2번 반복하지 않는 제안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0를 받은 사람이 다른 피험자한테 $1를 줄지, $2를 줄지, $3를 줄지를 정할 수 있고요. 다른 피험자는 이제 그거를 거부할 수 있죠. 그래서 거부하면 둘 다 못 받는 거고, 받아들이면 이제 그걸 배분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합리적이라면 $1만 제한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를 거부하는 것도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1를 수용할 거기 때문에 내가 $1 이상 줄 필요가 없이 나는 $9, 너는 $1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는데, 여러 문명권에서 이 실험을 해보면 뭐 $5 가까이 된다. 재현이 되는 거죠. 계속 이 실험을 하면. 그런데 변수 통제가 과연 그렇게 객관적이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있어요. 인문과학에. 사실 이 경우에도 변수 통제가 다 된 건 아니죠. 왜냐하면 $10 가지고는 이렇게 했지만 과연 $10,000를 가지고도 그 비율이 나올까는
건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실험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 최후 통첩 게임의 막 변형 형태가 계속 나옵니다. 왜냐면 변수 통제를 안 하는 대신 다양한 변수를 가지고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선이 갑과 을인데 갑을 무작위로 줬을 때는 갑이 을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그런데 갑한테 어떤 문제를 내고 황당한 문제를 내고 어디에 계단은 몇 개냐, 이렇게 맞출 수 없는 문제를 내고, 둘 다 틀렸지만 가장 가까운 거. 그래서 갑을 자격을 갖게 하는 거예요. 너는 갑이 될 타당한 자격이 있어. 이런 식으로 이거를 주지의 사실로 만들어가지고 $10를 주면 갑자기 인색해져요. 그러면 막 $1만 주거나 $2만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걸 또 을이 받아들여요. 이런 식으로 이제 변수를 자꾸 바꿔보는 거죠. 인문사회과학도 변수를 바꿔가면서, 변수 통제가 어렵긴 하지만 변수를 바꿔가면서 재현 실험합니다. 그리고 노벨 경제학상도 줍니다. 네. 인문사회학이 과학이냐라는 거는 계속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네. 그러나 과학적 칼포포가 말한 그 반증 가능한 명제를 만들어서 계속 과학적 실험을 하죠. GNC 프로젝트도 그와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이 비트코인이 화폐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화폐 현상이라고 우리가 왜 얘기하냐면, 이 화폐 현상을 줄이면 이게 메모론가에 대한 사람들의 락킹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처음이 아니었고 19세기까지 조개가 쓰였거든요. 그리고 어느 섬에서, 현대에도 어느 섬에서 화폐 유통량이 부족하면 조개 꾸러미가 화폐로 쓰입니다. 그 현상이 관찰이 돼요. 그러니까 조개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효용이 없잖아요. 근데 그 조개를 모으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초창기에 2년 전에 제가 유튜브를 켰을 때 비트코인 화폐 현상이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저를 비웃으면서,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종이에다가 정성스럽게 사람이 똑같은 우리 심사임당인데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그리면, 장인들이 실제로 신사임당을 이렇게 털까지 그리면, 그러면 그거는 사운드 머니냐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했어요. 아주 훌륭한 반론이라고 제가 그때 특히 영상에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그겁니다. 화폐 현상이 말하는 게 바로 그냥 인쇄기에서 보안장치 만들어가지고 찍어내는 돈보다는 장인들이 이렇게 신사임당을 그려냈다면 그것은 사운드 머니에 더 가까워요. 이것도 영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운드 머니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떤 스펙트럼이겠죠. 이게 조개가 그렇고, 금도 사실은 그걸 따져보면 유틸러티가 아니라 그 금을 캐내는 데 들어간 비용 때문이니까, 비트코인 채굴한 들어간 전기 비용이 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방 역류성을 갖고 사운드 머니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경제학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것이 메모론가를 위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경제학은 사람들의 행태를 관찰하는 것이 기반이어야 되지,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라는 가르치는 도덕적, 원리적 설교가 아니거든요. 그런 정신을 좀 잃어버렸어요, 경제학이. 현대 경제학이. 대표적인 게 효율적 시장 이론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시장 이론은 사실은 그걸 추종하는 경제학자는 거의 없어요.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시장이 이렇게 안 돌아간다는 건 다 알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토시 나카모토를 포함해서 지금 언노운 코인의, 그러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말을 가지고 로스트 코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사실은 500만 개 움직이지 않는 것 중에 절반이 사토시 나카모토 거라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가장 최소가 110만 개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가지고 있는 거고, 나머지 100만 개 이상을 채굴해서 슈킹하고 있다라고 의혹을 받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다들 이 세계에서는 사토시 나카모토 존경하니까 하지만 비트코인 블록체인 고고학이라고 불리는 게 화살표를 가리키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토시 나카모토가 로스트 코인이 괜찮다고 해서 괜찮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토시 나카모토가 문제의 한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